MDQ 프로세스의 6단계는 미래 목표 프로세스 모델링, 즉 to be 프로세스 모델링 또는 솔루션 개발, develop solutions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미흡한 성과를 내는 원인을 찾아냈다면 성과를 개선하는 대안의 설계, 즉 이를 미래 목표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개발은 전체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다음과 같은 서브 프로세스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솔루션 개발 단계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서브 단계로 한 5가지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성과 지표 설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표 성과 지표 설정 단계에서는 주요 프로세스에 측정 가능한 먼저 성과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와 벤치마킹 업체의 성과 지표 중에서 높은 것으로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는 업의 성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보다 좋게, 또 보다 싸게, 또 보다 빠르게, 좋게, 싸게, 빠르게 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품의 어떤 불량률, 또 에너지 소모량, 주문 납기 등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겠죠. 품질의 경우 매년 달성해야 할 여기 품질과 관련해서는 매년 달성해야 할 표준 편차의 목표를 보다 도전적인 시그마 값으로 높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과 목표는 고객 관점이어야 하고 단순 명료하면서도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도전적이지만 또 실현 가능하고 시간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C 스마트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품질에 관한 표준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편차 정도를 측정하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네, 우리 통계학에서 나오는 시그마죠. 일반적으로 식스 시그마를 100만 개 제품 중 두세 개의 분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10억 개 제품 중 분량이 두세 개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스 시그마는 완벽한 품질을 상징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지향해야 할 절대적 품질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표시표에 보시면 100만 개 중 두세 개의 분량, 100만 개 중에 두세 개의 분량은 4 내지 5 시그마 정도, 그래서 4 내지 5 시그마 정도이고 6 시그마는 10억 개 중 2개 정도로, 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중국 인구 전체에 판매했을 때 불량품이 고작 2개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 시그마란, 여러분 6 시그마란 말 많이 들었죠? 6 시그마. 이 6 시그마는 완벽한 품질을 상징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지향해야 할 절대적 품질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브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로서 프로세스 맵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나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프로세스 맵을 분석하게 됩니다.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프로세스의 맵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서 분석하는데, 이때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갭 모델 다이어그램 또는 프로젝트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 또 프로세스 문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표는 MDQ 방법론이 제시하는 프로세스 분석 지리서로서 폴 하머니 제시한 체크리스트보다 추상화 레벨이 높지만 이 프로세스 분석에 대해서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잘 읽어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래 목표 프로세스 모델링의 서브 단계로서 세 번째 단계인 근본 원인 분석 단계는 이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프로세스 맵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환부를 찾았다면 그 병이 생긴 근본 원인을 깊이 분석하는 그런 근원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죠. 이때 대표적인 툴이 이러한 이제 근본 원인 분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툴이 브레인스토밍, 또 앞에서 살펴봤던 피쉬본 다이어그램, 또 흐름도 5Y, 그리고 퍼레토 차트, 그 다음에 3포도 등을 포함한 SPC7,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SPC7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은 크게 문제정의 단계와 근본 원인 분석 단계로 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정의 단계의 핵심 작업은 문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장을 문제정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정의 시에는 문제에 영향을 받는 주체, 프로세스에 끼치는 문제의 영향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두루뭉실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도 이해할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또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미리 추정하거나 기술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이제 근본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 정의문에 기술된 문제,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든가 조직, 절차,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또 역시 그 인터뷰, 포커스 그룹 미팅, 브레인스토밍, 피쉬본 다이어그램 워크숍, 플로우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뭐 피쉬본 다이어그램 레벨 2까지 자세하게 가르치기를 하면서 이제 5Y처럼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또 도출된 원인 분석 내용은 이제 이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이 분석적 계층화 기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ing이라는 AH 분석 등을 통한 이런 우선순위를 또 선정하게 되죠. 또 이런 AH 기법뿐만 아니라 또 회계 분석, 또 실험계획법과 같은 통계기법 전문가의 참여로 어떤 과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5Y도 이런 방법론도 근본 원인 분석 기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 5Y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이치 오노가 현장 경영 중에 개발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Y는 도요타의 가이젠, 이게 가이젠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개선, 개선을 일본말로 읽을 때 가이젠이라고 하죠. 가이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인을 넘어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5Y 툴은 단순한 대상이나 방법 찾기를 넘어서 철학적 사고인 Why, 왜의 그 Why라는 영역으로 사고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왜는 5Y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Why를 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홍길동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한 프로세스는 사람의 의존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